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이 뮌헨을 꺾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노아의 센터백 드라구신 영입 소식인데요. 반더벤과 로메로를 모두 잃은 토트넘 입장에서 드라구신의 영입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바로 영입 요청을 하고 1월 1일에 이미 선수와의 개인 합의를 완료하면서 드라구신 영입에 박차를 가했죠. 하지만 장래가 유망한 선수인 만큼 다른 리그의 유력팀들이 갑자기 영입전에 끼어들었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리그의 직전 시즌 우승팀인 나폴리와 뮌헨이 가로채기를 시도한 겁니다. 여기에 AC밀란까지 끼어들기도 했는데 가장 강력하게 도전을 해온 팀은 다름 아닌 독일의 맹주 바이에른 뮌헨이었죠. 이적하자마자 핵심 센터백이 된 김민재가 아시안컵 차출로 인해서 2월 초까지 결장 예정에 데리우트와 우파메카노는 번갈아가며 다치면서 2월까지 센터백이 매우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다이어를 데려가려고 했겠어요? 하지만 다이어보다 드라구신이 훨씬 좋다 보니까 잠시 다이어 영입 협상을 멈추고 끼어든 거죠. 아무래도 리그 우승은 물론 챔스까지 노리는 최강팀 중 하나인 뮌헨의 참전 소식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이어를 보내고 드라구신을 데려올렸는데 최악의 경우에 드라구신을 뺏기고 다이어도 남는 새드 엔딩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인 거죠. 결국 제노아가 뮌헨의 제안까지 받아들이면서 결정권은 드라구신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과거 드라구신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프리미어리그 입성이 꿈이라고 밝혔기에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기대대로 드라구신은 토트넘을 선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결과적으로 토트넘이 11일 만에 필요한 선수 2명을 모두 영입했다는 거고요. 아직 구단 측에서 공식 발표가 난 건 아니지만 전 세계 유력 기자들이 이적 확정이라고 했는데 로마노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드라구신의 이적이 임박함에 따라 그는 토트넘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다. 2029년까지 300만 유로의 연봉을 받는 계약이다라면서 5년 장기 계약이 완료되기 직전이라고 했죠. 그야말로 뮌헨의 완패라고 할 수 있는 결과인데 드라구신의 에이전트인 플로린 마네아조차 선수의 토트넘 행위에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이 인터뷰를 전했는데 우리가 뮌헨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드라구신은 이미 토트넘과 약속한 상태였고 이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난 아직도 충격을 받았다. 어쩌면 미래에는 뮌헨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뮌헨을 거절하는 건 충격이 크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드라구신과 가족들이 원했던 것이다. 그는 행복하게 토트넘으로 갈 것이다 라면서 드라구신이 토트넘과 했던 개인 합의를 끝까지 지키는 의리 있는 모습을 증언했습니다. 루마니아 쪽 전담 기자인 에마누엘 로스는 뮌헨은 토트넘보다 75%나 더 높은 계약을 제시했지만 선수는 여전히 토트넘에 입단하기를 원했다라면서 뮌헨의 개인 조건까지 슬쩍 흘렸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유벤투스 시절에 드라구신이 쟁쟁한 센터백들과 치열한 주전 경쟁을 하다가 결국 밀려났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힘든 경험을 다시 하고 싶지 않아 했다는 선수의 개인적 사정을 추측하기도 했죠. 아무튼 이제 뮌헨은 다시 다이어로 선회해서 다이어 영입이 1순위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 다이어의 일시적 부활 정말 응원합니다. 원래 토트넘은 다이어를 올겨울에 처분하려고 공짜로 풀어줄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잘 진행되던 드라구신 영입에 끼어들어서 뮌헨이 적극적으로 가로채기를 시도했던 만큼 다이어를 공짜로 풀어줄 리가 없잖아요.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플레텐버그 기자는 이제 다이어가 뮌헨의 최우선 순위 목표라면서 다이어 이적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이어는 센터백 포지션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다. 아직 완료된 건 아니지만 2025년까지 계약에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된 조건이 오가고 있다. 그리고 뮌헨과 토트넘 구단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고 이적료는 400만 유로 근처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공식 제안은 없었다라면서 토트넘이 공짜로 다이어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400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를 받으려고 한다는 살짝 달라진 조건을 공개했습니다. 뮌헨은 괜히 드라구신 영입에 끼어들었다가 안 써도 될 돈을 쓰게 된 셈인데요. 토트넘은 이번 드라구신 영입 한 방으로 2마리도 아니고 3마리 토끼를 잡게 됐는데 첫 번째는 드라구신 영입에 성공했다는 점, 두 번째로 잉여 자원인 스펜스를 임대 보내는 점, 마지막으로 다이어를 돈 받고 판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번 영입의 나비 효과는 끝나지 않고 기존 토트넘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줬는데 원래 회복까지 아직 1, 2주가량 남았다던 로메로의 복귀가 빨라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맨유전에 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데 반더벤은 물론 로메로까지 예상보다 더 빠르게 회복에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이죠. 토트넘의 리더인 손흥민이 부상에 대해서 누구나 부상을 안고 뛴다고 말하면서 지난 시즌 안아골절과 탈장 증세를 안고 뛰었던 힘들었던 시기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모범적인 롤모델이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토트넘 선수들 역시 예상보다 더 훨씬 빠르게 부상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디슨은 히샬리송도 수술 후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고 벤탄쿠르 역시 예정보다 일찍 복귀했죠. 아직 출전이 확정됐다고 말 못하지만 어쨌든 반더벤과 로메로도 메뉴전에 나올 수도 있다니까 손흥민의 영향력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드라구신 영입도 분명 영향이 있었을 텐데요. 아무래도 다이어보다는 확실히 위협이 되는 3순위 센터백의 합류가 기존 주전 선수들에게 나름 큰 자극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드라구신은 올 시즌 부상 없이 컨디션이 좋지만 토트넘 전술에 익숙해질 시간이 별로 없고 반대로 로메로와 반더벤은 토트넘 주전이지만 100% 부상 회복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맨유전에 누가 나올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유벤투스 동기였던 쿨레스키와 벤탄쿠르가 선발 출전이 거의 확실한 만큼 드라구신이 나올 가능성도 적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반더벤, 로메로가 건강하다면 이 두 명이 선발 멤버일 확률이 가장 높긴 하죠. 그렇게 걱정되던 센터백이 이제 3명이 되면서 누가 나올지 고민하는 상황이 됐는데 또 예상치 못한 선수의 부상이 생겼습니다. 바로 미드필더 로셀소인데 참 또 부상이야? 갑작스럽게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벤 데비스와 함께 로셀소도 부상을 당해서 맨유전 출전이 불가능해졌다는 말인데 그럼 쿨리셉스키가 미드필더를 설 수밖에 없고 공격진 역시 베르너, 히샬리송, 존슨 고정이죠. 양쪽 풀백도 우도기, 포로 고정이니까 센터백에 누가 나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손흥민 빠지는 거 말고는 머리 아플 문제는 아닙니다. 메디슨은 아직 훈련에 복귀도 못했다는데 다른 선수들의 복귀를 보고 동기부여받아서 1월 안에 꼭 돌아오면 좋겠네요. 한편 오늘 카타르 도하에 입성한 손흥민은 그곳에서도 프리미어리그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다시 한번 레전드 입에서 언급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 2023년을 정리하면서 전반기 활약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승팀이나 챔스 진출팀 예상을 포함해서 시즌 최고의 선수까지 예측해보는 방송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잉글랜드 레전드인 오원이 손흥민이 시즌 최고의 선수가 될 거라면서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한 겁니다. 시즌이 시작할 때 나는 손흥민이 이 상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그가 아시안컵을 위해 몇 경기를 결정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 대답을 고수하겠다라면서 손흥민이 시즌 최고의 선수라고 했습니다. 오원 말고 다른 전문가들 5명의 의견은 살라 3명, 로드리 1명, 필포든 1명이었는데 리버풀이 현 1위다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오원의 손흥민 사랑이 유별나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현 토트넘이 부상 병동인데도 우승과 6점 차, 4위와 1점 차 선전. 나아가 아직 우승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던 건 캡틴 손흥민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점 역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업적이죠. 베르너, 드라구신 영입 완료한 토트넘이 손흥민 없는 맨유전을 잘 이겨내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영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돌아옵니다.